4부 격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최근 화두가 된 사회 이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5.18 역사 왜곡 폄훼 혐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5.18 역사 왜곡 폄훼 혐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경찰이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강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2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악의적으로 왜곡 폄훼한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즉 5.18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적용 사례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5.18 왜곡처벌법에 대한 첫 적용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5.18 왜곡처벌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2020년 12월에 법이 통과돼서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인데요. 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법입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11명을 지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처음으로 적용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게 검찰 송치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이번 5.18 왜곡 혐의자 검찰 송치는 이제 5.18 일어난 이후에 최근까지 41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제어 없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자행되어 오던 5.18 왜곡이라든가 폄훼 행위를 제어하고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검찰의 기소가 이제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와 봐야 할 수 있겠지만요. 예. 이제 의도적으로 왜곡을 입수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혐의자가 제가 1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의도적인 왜곡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혐의자들의 주된 내용, 왜곡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제 총 11명 중에서 이제 11명인데요. 그 주된 내용들은 이제 요번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은 5.18일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정권 전복을 위해서 또는 국가 전복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주로 그 사이에 보수 농객인 지만원 씨가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네.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구구 사이트나 또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거나 또는 유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법 처리 과정에서 지금 다퉈질 것 같은데 다퉈지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찰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냐 여부가 전점이 될 것이라고 이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5.18 왜곡 처벌법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를 처벌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법원이 이미 지만원 씨 북한 특수군 침투설에 대해서 허위 사실임을 판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예, 일단 경찰이 검찰에 관련 혐의자의 수사 기록을 넘겼으니까요. 송치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이걸 이제 법원으로 기소를 할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혐의자들이 이제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아마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제 단언해서 뭐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특히 지금 그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이 5월 달에 특히 지금 이런 게시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왜곡에 대해서 광주시나 경찰의 대응 방침 무엇입니까? 예, 이제 광주시는 이제 작년에 이 관련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최근에 그 결과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계속해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또 시민들의 제보나 민원도 계속 수집을 하고 해서 그 역사 왜곡에 대처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이 추가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여부는 이제 경찰이 이번에 성취한 혐의자들의 사법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네. 경찰과 원활한 공조 처리를 통해서 추가로 사법 처리를 진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18 역사 왜곡 표명행위는 아시다시피 국민 단합과 국가 미래 발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명백한 역사적인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또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진리가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신문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